조갑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일 오전입니다. 요사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에 자주 오르는데 그의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뢰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좌충우돌에다가 좀 사람이 지저분한 느낌이 듭니다. 깔끔하게 뭘 인정하고 하지 않고, 그리고 버럭 화를 내고, 예컨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고맙다고 해야 될 텐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면 잘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닮는다는 말이 모욕적인 은사로 해석을 하는 행동도 보였는데, 문재인 정권이 제일 잘한 일과 못한 일은 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는 잘못한 것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은 잘한 것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가 정착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는 1953년 이후에 계속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군과 미군이 강력한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지 문재인의 대북 굴종 정책 덕분이 아니면 알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김정은이가 해안포 사격을 직접 명령해가지고 문재인, 김정은 9.19 군사합의를 깨버렸습니다. 군사합의를 깨버렸다 이겁니다. 깨버렸지만은 파기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죠. 지금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대형 발사체는 이거 방사포인데 이것도 탄도미사일입니다. 결국 탄도미사일 발사를 1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평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요사이 이 청와대와 경찰이 합작한 울산시장 낙선 공작이죠. 낙선 공작에 관계해서도 느닷없이 민정수석실 직원이 왜 난데없이 울산에 내려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고래고기가 무슨 사건인지, 고래고기를 압수해가지고 그 처리를 두고 울산 경찰과 검찰이 갈등했는데,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직원이 내려갔다. 청와대 직원이 내려갔다고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위 백원우 특감반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면서, 복수의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검찰 안팎에서 백원우 별동대가 존재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복수의 민정수석 직원들이 검찰 안팎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청와대 비서실이 비밀 유지가 안 되는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권 말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그러니까 폭로가 시작됐다는 거죠. 내부 폭로가 시작됐다는 거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서 30일 사이 김 의원실과 면담한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백원우 전 비서관 밑에 아주 문제 있는 조직이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과 만났네요. 민정비서실 직원이. 이러면 기강이 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민정수석 밑으로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 4개의 비서관실이 있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창성동 별관에 나와 있는 팀은 2개였는데 하나는 친인척 관리팀이고 다른 하나가 문제가 된 2명으로만 구성된 팀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부 민정수석실 직원은 이게
특감반이라고 불리는 별동대 성격의 팀이었다면서 정확히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도 비밀에 붙여진 조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백원우 별동대라고 불리고 있는 조직에 관한 이야기인데, 민정수석실 직원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는 것이 중앙일보가 김도읍 의원 쪽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한 내용입니다. 노 실장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가지고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울산에 갔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 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직원은 친인척 관리를 하는 민정소속 감찰반원들이 왜 부처 간 불협화음을 이유로 내려갔느냐며 울산에 간 것 자체가 직무권한 밖의 행위다. 다른 목적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혹시 김기현 시장 낙선을 위해서 내려갔는지, 낙선 공작을 내려갔는지 그건 뭐 확인할 길이 없지만 답변이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려간 그 내용이 수상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간의 뉴스를 접하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백원우 씨는 그럼 조국 수석 밑에 있었는데 과연 조국 수석 명령을 듣는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비서실장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명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이 백원우 씨가 입을 떼면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검찰이 백원우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청와대 비서실이 이게 무슨 좀 소란스러운 장소로 바뀌면서 뒤에서 조용하게 일해야 할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가 전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실권을 행사하는 데가 아니고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장관과 대통령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이지 비서입니다. 장관이 아닙니다. 장관은 책임지고 법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이 비서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이들이 장관보다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뭐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마치 부통령처럼 행세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크나큰 의문으로 있었던 것이 풀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조국 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약했느냐. 조국 사건이 몇 달 동안 전국을 흔들어도 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껴안고 가다가 결국 같이 망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순간에서 벗어나면서 크나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이것 아닐까요? 조국 수석이 바로 울산시장 낙선운동 개입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시킨 것이 아니고 저 윗선에서 뭐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는 알고는 있었다. 이 정도의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사건이 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내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인척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게 약점 잡혔다. 그래서 조국을 이렇게 끌고 갔다. 이렇게 껴안고 갔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사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니까 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뉴스가 하나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내용이므로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청와대가 부정선거를 지휘한 건요. 지휘한 것은 전두환 정권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6.29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6.29 선언 이전에는 안기부, 청와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정보부가 선거를 지휘했어요. 그런데 그 선거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런 지방선거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선거운동본부 역할을 한 게 안기부고 청와대였습니다. 전두환 박정희 시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미워하는 전두환 박정희를 담고 있다. 그것도 2019년에 오로지 자신만이 진정한 민주투사인 것처럼, 인권 변호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전두환 박정희를 담고 있다? 전두환 박정희가 몇 년 전입니까? 한 세대 전입니다. 참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보입니다. 아니, 비참한 말로를 스스로 예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와 체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검찰을 국민이 보호를 하면은 검찰 또한 국민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국군을 응원하면은 국군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